네, 안녕하십니까. 신학수입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바닥은 있었고요. 주가 지수는 재귀한다라는 이 부분으로서 그 명제는 통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에 대한 재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는 내재 가치보다 하락이 돼 있다, 낮게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매수를 해라. 세일 구간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현재 한국 시장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맞고 실질적으로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에 수급적 여건에 의해서 많이 위축되고 휘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증권사 지점장으로 있을 때 많은 주가에 대한 등락 이런 부분들을 봐왔습니다. 여기에서 해결점은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의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진짜 몸소 느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주식 투자와 ETF, 이 투 트랙 전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여건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노루 잡는 길목을 잡자. 노루가 지나가는 길목을 하나 잡아서 수익을 내자. ETF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이프존, 즉 괴리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챙겨낼 수 있는 부분에 그 공간을 확보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트랙으로는 주식 매매에 대한 주식 트랙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안적인 부분에 ETF 매매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ETF는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색달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금을 늘리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월급, 즉 정년 이후 60세 정년이면은 60세에서 100세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40년 동안에 이 월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 큰 금액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접근의 발상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봤고요. 보통 두 내외가 살 때에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계산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은 국민연금도 받고 연금 저축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쪽에서 필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 이외에 내가 몸을 써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적인 부분은 100만 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100만 원 정도를 버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안정성과 거래량, 그다음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거래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죠. 비용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HTS를 사용해서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주식과 ETF에 대한 투 트랙 전략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ETF는요 실질적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펀드입니다.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펀드도 인덱스 펀드를 위주로 해서 상장을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안전성이 담보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 지수는요 많이 내렸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고 재개한다라는 이 부분이 명제로서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융 위기 때 1,500포인트, 1,600포인트 있다가 1,000포인트를 깰까 말까 하다가 안 깬다 했는데 1,000포인트까지 깨졌어요. 그리고 950포인트까지 내렸었는데 그 포인트가 지금은 2,300, 2,4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눌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즉 9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도 1,0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도 주가는 내려왔었던 그런 상황이고 올라왔다. 재기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인덱스, 지수 쪽 투자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매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ETF는요,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지수의 움직임, 그 부분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다라고 봤을 때 코스피 200 지수가 1% 올라온 것을 발견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쪽의 ETF는 1% 상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곱하기 2배인 그런 상황이니까 2% 상승을 해야 됩니다. 즉
코스피 200 지수가 1% 올라왔는데 레버리지를 딱 보니까 레버리지 ETF를 보니까 1.5%뿐이 안 올라왔더라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매수를 통해서 0.5%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공간 차이를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택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트레이딩적인 부분에 거래 비용적인 부분이 있죠. 거래 비용은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래세가 면제돼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증권사 무료 증권사 수수료 평생 무료 증권사 수수료 많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본다면 비용적인 부분까지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익적인 부분이 다 수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적인 지표 특히 이제 벤치마크 지수, 괴리율, 추정 나부, LP, 그다음에 추적 오차율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은요. 이것은 현재가 HTS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즉 ETF의 현재가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면 벤치마크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추정 나부, 실질적으로 이 ETF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가와 추정 나부와의 차이, 그것을 괴리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괴리율을 통해서 그 부분의 공간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 찾아낸 부분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트레이딩적인 지표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 공간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요 LP를 찾아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얘기해서 ETF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유동성을 또 흡수도 하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을 맞춰가는 LP의 그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가격과 그다음에 추종하는 지수의 가격을 같게끔 만들기 위해서 LP는 매도 잔량에 쌓아놓고 그 매수 잔량에도 이렇게 쌓아놔서 요 공간까지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매매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이 차이, 요 부분을 이제 괴리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괴리율 자체에 있는 부분에서 요 안에 가격이 있다면 세이프 존이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서 LP가 상단에 대한 부분에서 매도를 해주고 주가가 내려온다면 내려오는 부분에서 더 내려오지 않게 LP가 매수를 해주는 이 공간, 이 부분을 발견을 한다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괴리율에 대한 차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괴리율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가격 내역에서 얼마만큼의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만 결정을 한다면 오히려 매매가 주식보다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8월 달 그 어려울 때에 매매를 했었던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코스닥 쪽의 레버리지 ETF 요 위주로 매매를 했습니다. 8월 달에는.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단기적으로 끊어가는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그 수익률을 누적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달에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월급의 범위가 얼마 정도 되면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게 3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에서 최소한 우리가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요 100만 원 요 사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공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투자자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9월달 매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는 코스닥 쪽에 150 레버리지 ETF를 많이 매매했고요.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위주로 해서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일을 보면은 제가 20일과 21일 날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했는데요. 바로 추석 전날일 겁니다. 추석 전날 이후에는 지금까지 건들지 않았었던 상황이고요. 10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기다리다가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주가가 많이 내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주기 시작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략적인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트레이딩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은 평이하게 움직이더라.
스윙 자체적인 부분은 평이하게 움직이더라. 여기에서 실제적인 수익률은 3%에서 6%를 매월 뛸 수 있게끔만 만들어진다면 12개월이면 36%와 72% 수익률 이 구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죠. 요 정도의 수익이면 진짜 큰 수익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에 대한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력선을 찾는 겁니다. 아까도 매매한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1월 달에 매매한 부분의 그 코덱스 레버리지였는데요. 주력선은 바로 이 라인에 형성돼 있고요. 이전에 매매했었던 부분에서 매도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주력선에 닿아서 다시 내려왔다면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겼고 주력선이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4.67%의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저항선을 찾아라. 여기에서 저항이 생겨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서 한 차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다면 실질적으로 요 선에 충분하게 또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래서 저항선, 즉 주력선과 저항선 요 안에 매매를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즉 2월 달에 매매에 요거는 이제 ETN 쪽의 매매인데 사실상 6.86%의 수익을 2월 2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만 만들어 간다면 쌓아갈 수 있죠. 쌓아가는 부분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 오히려 ETF가 훨씬 더 간편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 한꺼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과의 이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눌림목 전략도 그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240 눌림목에서 눌렸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공간이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4.78%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작년 11월 달에 제가 그 유가 WTI 이 유가를 가지고 매매를 했었던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죠. 역시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만큼만 먹자. 즉 세이프 존에 이 와 있는 요 안에 저점과 고점에 이 공간까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조만 잡자. 그래서 수익을 내면 의외로 또 6%의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시세 추종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항 라인에서 그 상승하는 그 여건을 찾아서 4월 2일 날 매매를 했었던 그 사례의 자리이고요. 7일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도돌이 가격이거든요. 항상 움직이는 그 길로 움직인다. ETF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추세선으로 연결을 해놓고 보면은 항상 그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여건을 찾아낼 수 있고요. 이 가격에 대한 대역이 좁겠지만은요. 사실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1%를 곱하기 3회 3번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간다면 나눠서 매매하는 전략일 거고요. 특히 쌓아가는 전략 중에 제일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도돌이 가격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익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냐? 실질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것과 레버리지 ETF를 1억을 기준으로서 HTS를 사용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일반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세를 내는 상황이고 여기는 거래세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수수료 무료 증권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래세와 수수료를 무료로 여기는 30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 매매할 때마다 일반 종목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씩 들어가니 하루에 한 번씩 매매하면은 600만 원의 큰 그 비용이 발생을 하죠. ETF는 그 비용이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그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어요. 주식을 할 때 투트랙 시스템 매매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주식만 기존에 매매를 했다면 이제는 ETF도 매매를 해야 되고 실상으로는 현금을 중심으로 놓고 현금도 주식이다. 그래서 현금을 팔아서 ETF를 사고 ETF에서 수익 내는 부분과 현금으로 주식 들어간 다음에 주식에서 그 현금으로 다시 전환되는 이 과정의 제일 중심은 현금에다 놓고 주식과 ETF와
그다음에 현금 이 세 개의 요소로 계좌 포털을 완성을 한다면 현재의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비껴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리고 비껴갈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ETF는 시점 트레이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 주식의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짧게 매매하는 시세 추종의 전략과 시점 트레이딩을 이용해서 ETF를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ETF 같은 경우에는요. 접근적인 부분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되어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재의 시장에서 맞는 위치에 즉 현금을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과 ETF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격에서도 현금 위주로 움직이면서 ETF의 가격이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가 지수에 대한 부분에 재기를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이 부분과 부도가 나지 않는 이 ETF의 특성상으로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잊지 말으셔야 되겠죠. LP도 친구로 만들자. 레버리지의 가격, ETF 가격은 추정 나부와 추정 나부 사이에 있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뭐 큰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항구적으로 월급이 필요한데 매매에 의해서 내가 할 때 그 수익적인 부분을 소득처럼 쌓아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찾는 게 오히려 주식 투자의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ETF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주가가 내릴 때는 인버스 ETF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사용을 해가면서 수익을 만들 그 공간, 즉 투트랙 시스템 매매의 한 축, 이 부분의 ETF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그 요소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대안 투자, 즉 비껴갈 수 있는 그 투자적인 부분의 투자처. 아까도 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실질적으로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리한 스마트한 주식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 2개 이상의 투자처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개를 더 얘기를 한다면 주식, 그다음에 ETF에 대한 이 ETF 시장,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있거든요. 장내 채권도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를 매매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 여태까지 주식만 매매를 했다면 이제는 ETF에 대한 매매와 매매법에도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려운 시장에서 대안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하락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ETF에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려운 시장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